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 간호의 두 번째 주제인 소아 질환의 간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질환의 구체적인 질환들은 이론서 3권을 다룰 때 계통별로 들어가서 소아 질환과 성인 질환을 구별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질환의 간호는 통증 관리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보실 건데요. 처음에 통증에 의해서 관문 통제 이론, 그 대표 통증 이론이죠. 그래서 관문 통제 이론에서는 무엇보다 관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관문은 통증 자극이 생겨지게 되면 통증 자극이 말초에 생겨지게 되면 통증 수용기가 그래서 피부에 있는 통증 수용기가 통증을 받아서 그래서 이때는 신경섬유이라고 했고 신경섬유이고 얘가 1차 누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서요. 그다음에 척수 후각에 가서 척수 후각에 그 2차 누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누련 해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얘가 신경섬유로 받아들인 걸 척수 후각에서 이제 2차 누련으로 받아들이고요. 얘가 시상을 통해서 대뇌피질로 전도가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에서는 이제 3차 누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 관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초에서 신경섬유로 갔던 것이 척수 후각으로 들어가는 데를 저희가 관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이론에서. 그리고 이제 2차 누련, 그리고 3차 누련 전도되는 과정들에서 그러면 통증 조절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 2차 누련, 3차 누련 전도가 되는 과정을 차단시키는 게 그래서 그 차단시키는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문 통제 이론과 관련해서는 진동 마사지기가 출제가 됐었고 진동 마사지기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 조절 기전에 대한 거는 척수 후각에 있는 관문을 닫도록 해서 통증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통증 유형으로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요. 통증 유형에 대한 거는 채성 통증에 대한 특징에 대한 거하고 그 환상통에 대한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채성 통증이라고 하면 지금은 채성 통증에서 이게 표재성 통증과 그리고 신부 통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채성 통증과 내장성 통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체가성 통증이라고 하는 건 채성 통증 중에 신부 통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신부에는 그 표재 피부보다는 통증 감수체가 적기 때문에 수용기들이 적기 때문에 좀 둔하고 그래서 둔하게 발생할 수 있고 복벽이 긴장된다든가 뭐 압통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표제에서 피부에 발생되는 것들은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내장통 같은 경우도 통증 수용기 감수체가 적기 때문에 신부 통증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했고요. 환상통을 주로 호소하는 대상자라고 하면 이제 사지절단 대상자에서 발생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통증 사정 도구를 가서 보실 건데 이 PQRST 통증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물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아래서 보시는 것들은 이 이랜드 색상 그리고 크리스 척도 포커칩에서 있는데 포커칩 척도하고 색상 척도 같은 경우 대상자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 척도는 이제 특별한 대상에서 보통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신생아 영아들에서 적용할 수 있고 소아 청소년은 이제 다면 척도로 해서 그 이제 구두로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다면적 통증 척도라고 했습니다. PQRST 보면 악질 악화 요인과 완화 요인에 대한 거, 그리고 질은 어떤지, 그리고 그 방사통이 있는지, 그리고 강도는 어떤지.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아픈지, 그리고 발생된 보통 지속 시간은 어떤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시간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얘를 악질, 그리고 그 강시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네, 중국 귀신 강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악질한 뭐 방강시, 뭐 방을 뛰어다니는 강시라든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셔도 되고 PQRS는 또 워낙 많이 썼던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색상에서 이제 그 크레용을 고르게 해가지고 제일 아픈 색깔 나타내는 크레용을 고르게 하고 그걸로 몸을 칠해보게 하는 거. 그리고 포커칩에서 4개의 포커칩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포커칩 4개가 제일 아픈 거. 하나가 이제 그
이제 가장 낮은 수준 아픈 거. 그래서 포커칩의 수를 가지고 해서 그 통증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크리스에서 보시면 크리스는 울산 활표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울음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산소 포화도, 그리고 이제 활력증은 상승 정도하고, 그리고 표현, 불면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요 크리스 가지고 그 두음 가지고 연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면적이라고 했는데 질과 강도와 위치를 그러니까 그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광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그 약물 관련해서 출제들이 됐었고요. 비마약성, 그래서 비아편성, 그 진통제라고 하는 거는 엔세이드에서 비스테로이드계 그 약물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있는 거고요. 엔세이드의 약리 기전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콕스를 억제해서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는 콕스1의 작용으로 그러니까 콕스2의 작용으로 발생이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은 말초의 손상 부위에서 그 염증 증상을 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증 증상 하면은 발열, 발적, 그리고 부종, 통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발생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콕스 원도 차단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면 여기서는 그 소화관에 보점액을 형성하는 성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콕스1을 차단해 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면 그 소화관에서 위장관의 점막 보점액 형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화기계 증상들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부프로펜 같은 엔사이드 식후 복용을 하라고 하는 이유 자체도 그 이유 자체가 그 소화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적 콕스2 억제제의 장점은 결국 콕스1 차단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이라고 말했던 거, 식후 30분에 먹어야 됐던 그 이유에 대한 게 그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에서 보시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긴 하는데 얘는 중추 작용을 한 프로스타글란딘만 억제해서 그래서 그 해열 진통에 대한 작용만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초에 있어서 얘 프로스타글란딘 작용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염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럼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거라고 해서 가보시면 이 마약성 진통제는 다시 지우고, 네. 마약성 진통제는 그 중추 CNS,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있는 마약 수용기에 가서 마약이 붙어요. 마약 수용기죠. 아편 수용기에 가서 붙잖아요. 그래서 부착이 되어지게 되면 그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그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거죠. 분비를 못하도록 만들면 그걸 통해서 결국 통증 지각을, 그래서 통증 지각을 감소시켜준다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잠깐 보시면 제가 그걸 지웠군요. 제가 통증했을 때 신경섬유로 들어온 것이 섬유가 들어와서 척수 후각에서 적수 후각 거쳐 가지고 그 시상 거쳐서 이제 대뇌 피질로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했고, 그러면 신경 섬유에서 그래서 신경 섬유가 1차 뉴런이고 그 척수에 있는 게 2차 뉴런이고 시상에 있는 게 3차 뉴런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관문이라고 하는 건 척수 후각에 들어오는 관문이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신경 전도를 하려면 이제 흥분성 전달 물질인 substance P라든가 글루타메이트라든가 이런 흥분성 전달 물질이 있어야 1차 뉴에서 2차 뉴런 해가지고 그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요걸 해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뇌 피질에서 이제 통증에 대한 거를 지각하지 못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두통으로 가면요,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종류별로 가서 보실 거고, 그래서 두통에서 보시면 1차성 두통에서 1차성 두통으로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그리고 군집 두통까지 세 가지가 1차성 두통 세 가지고요. 나머지는 선행된 질환의 기인에서 발생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긴장성 두통에서 보시면 이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긴장도가 증가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두피 근육이
두피 근육이 그리고 목 근육 뭐 이런 것들이 그 수축을 하고요. 단단하게 수축이 돼서 이제 그 압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혈관에 이제 허혈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저희가 통증이 발생되는 기전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통증이라고 하는 건 허혈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허혈해가 충분한 혈액 공급하지 못해 대사물 제거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종으로 인해서 그 뭐 삼투물이 형성되거나 하면 주변에 있는 통증 감소체를 자극해서 통증이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성 두통인 그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 두피 근육이나 목 근육이 혈관을 눌러서 허혈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 편두통 해 가지고 가 보시면 편두통에서는 편두통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또는 세로토닌이라든가 요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변화가 생겨져서 얘가 갑자기 증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증가가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뇌혈관 수축을 하게 됐고 혈관 수축을 하게 됐고 이 수축이 되어지면 체내에서는 이제 마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대사하기 위한 마오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돼서 이 세로토닌을 이제 그러니까 흡수를 한 거죠. 소화를 시켜 가지고 세로토닌의 농도를 급격하게 낮춰주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지면서 혈관 확장이 되고 그러면 혈관 확장되면서 혈관벽을 치면서 그 어 그 뭐죠? 율동성 두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에 대한 거 살펴보셨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출제가 됐을 때 긴장성 두통이나 뭐 편두통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보기로 나왔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2차성 두통에서 고혈압성 두통이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자주 발생되는 부위는 후두 부위다라고 했고요. 포발되는 시기는 이제 오전,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밤 동안 자는 동안 그 CO2가 체내에 축적이 된 거죠. 얕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얕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면 중에는 편한 호흡을 하게 되니까 CO2가 축적됐고 또 뇌가 각성돼서 아침에 뇌혈관이 확장되면 그러니까 급격 확장이 되어지면 그래서 그 확장되어지는 그러니까 확장되어지면 주변에 감소체제를 자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고혈압성 두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앉아 있거나 그래서 앉은 자세로 휴식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움직이고 다니면서 그래서 걸어 다니고 하면은 두통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통 시에 보건교사에 중재해 가지고 제가 마수의 냉기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써 봤는데요. 이걸 응답의 자유도가 높아서 요게 뭐 요새 나오기 쉽진 않겠지만 마사지 해 주고 두피 마사지 해 주고 그리고 그 눈 주변에 물수건 대 주고 그리고 의복을 느슨하게 해 주고 그리고 이제 두부 냉각시켜 주고 그리고 주변을 이제 환기해 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통에 대한 걸 가서 보시면 특히 4에서 16세 아이들에서 굉장히 흔하게 만성 재발성 복통을 호소한다라고 했는데요. 만성 재발성 복통이라고 말하는 건 진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3개월 동안 3회 이상 발생이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통증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고요. 대부분 보면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게 만성 재발성 복통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상자 그러니까 신체 사정 방법 해 가지고 그 복부 신체 사정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요때는 복근을 이완하기 위해서 누워 있으면 무릎 밑에 베개 2개 얇은 거 대 가지고 복근을 이완시켜 주고 팔은 이렇게 가슴 위에 나란히 포개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 옆에 이렇게 얌전하게 내리고 있는 거. 그리고 검진 순서에서 보시면 문진하고 그리고 시진하는 건 다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체 계통은 촉진, 타진, 청진인데 여기서는 장음이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청진, 타진, 촉진이었죠. 그래서 청탁, 타촉 해 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검진 방법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진하면서 대칭성을 본다, 색깔 본다, 움직임 본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촉진 순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촉진 순서에서 보면은 우하 복부부터
청진 순서로 하면, 그러니까 청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진 순서는 우하복부 해가지고 회 맹판에서 이쪽 부분이 좁았던 소장에서 이제 넓은 그 대장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부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듣게 되고요. 타지나 촉지는 마찬가지로 그 우상복부부터 그래서 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진 해가지고 보면 타진음 해서 그 간에서는 타금이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비어져 있는 장들에서는 고장음, 고창음이라고 하는 고음이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셨고, 중재 완화인데 이건 원인별 중재여서 이거 따로 뭐 저희가 인출해 볼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요통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올바른 자세했을 때 기저면을 넓게 하는 거죠. 밑에 면을 넓게. 그래서 넓게 해가지고 두 다리를 세우고 서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몸의 중심은 낮을수록, 그리고 자세를 자주 교환을 해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큰 근육을 움직여서 이제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근육보다는 허리 근육을 쓰지 말고 대퇴 근육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움직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운동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신전이라든가 굴곡 치료 같은 걸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셨고, 성장통 해가지고 PQRST에서 보면 아까 그 통증의 문진도구에서 PQRST를 보셨는데요. 성장통의 특징을 PQRST로 한번 떠올려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악화되냐? 심한 운동하고 악화된다.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는 이유가 장골의 크기가 커지면서 근막이, 이제 골막이 당겨져서 발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육통인 거죠. 연부 조직에서 해당이 되는 근육통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신체 활동을 하고 나면 통증이 있어요. 반면에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하면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질에 대한 신부통증의 특징이 뭐였어요? 신부통증은 정확한 곳을 짚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좀 둔한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방사는 방사통의 여부는 없었고요. 그리고 정도에 대한 거, 뭐 1부터 10까지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자다 깰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참을 만큼의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시간대라고 했을 때는 비교적 다양하지만 주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한 다음에, 그래서 주로 오후 시간에 더 아프게 된다라고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조금 덜하죠.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 통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셨고요. 그 구체적으로 질환에 대한 거는 또 3권에서 같이 다뤄보기로 약속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